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구독자분의 질문에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 1. 미국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반 설계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설계에 필요한 최적 설계, 위상 설계 같은 것도 많이 사용되나요? 그리고 이런 옵티멀 디자인 엔지니어와 시뮬레이션 혹은 FEM 엔지니어는 다른 직종인 것인지요? 이게 질문 1입니다. 자, 질문 2는요. 질문 2. 유학고수님께서 한국 대기업에 가셨을 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전자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업무를 하셨나요? 제가 국내 전자제품 대기업에 다니는 동기에게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새롭게 코딩을 하기보단 상용 툴로 한번 돌려보는 정도만 한다 하더라고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볼게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미국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반 설계를 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을 엔지니어링에서 떼내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는 주로 해외의 싼 곳에서 그냥 하청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양이죠. 동양에다 하청 맡기려고 하고 있고, 미국 안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디지털로 프로토타이핑을 해보고,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다 3D 가상 공간에서 가상으로 컴퓨터로 만들어 보는 거죠. 약간 가상현실이라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되는 걸 다 확인한 후에 설계도를 만든 후에 특허를 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하청해줄 공장만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하는 설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럼 설계에 필요한 최적 설계, 위상 설계와 같은 것도 많이 사용되나요? 그럼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옵티멀 디자인 엔지니어와 시뮬레이션 혹은 FEM, 즉 유한요소 해석 엔지니어는 다른 직종인 것이지요? 네,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미국은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설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설계도를 만든 다음에 그걸 찾아줄 하청을 주로 해외에서 구하죠.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링 업무를 할 때 디자인 엔지니어와 시뮬레이션 엔지니어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즉 설계 엔지니어는 뭘 하냐면 말 그대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한 거를 이제 먼저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어떤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뭐 기계공학 분야에서는 그런 CAD라고 해서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 3차원 형상 같은 거를, 기계의 형상 같은 걸 디자인하죠. 그리고 전자 분야에서도 요즘 그런 EDM 툴이라고 해서 일렉트리컬 디자인 그런 메소돌로지라고 하는 그런 툴들이 있어요. 그런 EDM 툴을 가지고 전자 회로를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는 사람들 디자이너라고 하죠. 그렇게 디자인한 거를 같이 디자이너가 해석하는 엔지니어, 즉 시뮬레이션 엔지니어 혹은 FEM 엔지니어, 뭐 혹은 시그널 인테그리티 엔지니어. 그러니까 기계공학에서는 주로 FEM으로 기계가 잘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지 그런 시뮬레이션 하지만 전자 쪽에서는 그런 시그널 인테그리티 시뮬레이션, 즉 회로가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회로가 그 잘 작동하는지, 뭐 그런 인서션 로스 같은 뭐 그런 정기적 성질이 잘 설계된 대로 잘 나타나는지 그런 시뮬레이션 하죠. 그래서 전자 회로 쪽에서는 뭐 시그널 인테그리티 시뮬레이션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하는 사람들과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이랑 분리가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디자인 엔지니어는 학부 출신이랑 석사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엔지니어, 즉 해석 엔지니어는 석사 출신과 박사 출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링이 훨씬 더 아카데미컬하게 좀 높은 어떤 전공 지식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석박사들이 하기 좋죠. 그래서
보통 디자인 엔지니어는 뭘 하냐면 디자인 엔지니어는 제가 그들을 비하하고 싶진 않지만 디자인 엔지니어들은 대학교에서 배운 그런 공식을 막 활용해서 막 뭔가 진지하게 하는 업무보단 대부분의 업무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학부 때 배운 그런 어떤 기본 엔지니어링 이퀘이션을 쓰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초적인 그런 어떤 공식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식이라고 하긴 뭐하고 뭐 그냥 엔지니어링 컨셉 뭐 그 정도 가지고 디자이너들은 디자인하는데, 근데 디자이너들은 실무에 되게 강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본인이 뭐 기계장치든 전자회로든 뭐든 설계를 했어요. 그럼 작년에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대량 양산에 들어갔으면 어디가 뭐 예를 들면 전자회로라면 어딘가 막 숏이 나거나 아니면 어딘가 막 그런 인터커넥션 하는 데가 막 이렇게 전기가 막 오픈이 되거나 뭐 그런 현상들이 있으면 이 디자이너들은 다 기억을 하죠. 그래서 올해 디자인할 때는 그거를 반영해서 그 부분을 그런 전기적인 문제가 안 생기게 수정을 하죠. 기계도 마찬가지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 어디가 많이 마모가 된다 하면은 그거를 잘 기억해 놨다가 올해 새 디자인, 신제품 디자인할 때는 또 그 기계적인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죠. 어디 코팅이 벗겨졌었다 그러면 올해는 좀 더 코팅을 두껍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무에 되게 강한 게 디자인 엔지니어들이고, 그 다음에 해석 엔지니어들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물리적인 현상을, 실제에 있는 물리적인 현상을 가상의 공간에다 구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 공식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정말 대학원 수준에서 배웠던 그런 아주 어드밴스드한 이퀘이션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거를 시뮬레이션에 실제로 이게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계공학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재료역학에 대한 어떤 모든 이론들을, 그런 실제적인 이퀘이션들을 시뮬레이션 할 때 쓴단 말이에요. 물론 컴퓨터가 나 대신 풀어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자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컴퓨터가 방정식 다 풀어주긴 하지만 그런 뭐 맥스웰 방정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실제로 막 공식을 막 풀어가지고 하는 건 컴퓨터가 해주지만 그래도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카데미컬해요. 그래서 해석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아카데미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주로 석박사들이 많고 특히 박사들이 많죠. 그래서 해석 엔지니어 모집 요강 보면은 뭐 PhD를 뭐 좋아한다, PhD is preferred 뭐 이런 문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박사들을 선호한다 뭐 그런 포스팅들이 미국 대기업에서 많이 포스팅 됩니다. 반면에 디자인 엔지니어들은 보통 학부, 그러니까 뭐 BS 디그리 그런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 대신에 경력이 길어요. 보면은 그 자 포스팅 보면 경력이 되게 길어요. 5년에서 10년 뭐 이상 요구한다 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엔지니어들은 즉 인더스트리 경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면 그 오랜 실제 필드에서 뛰어보고 어디가 부서지는지 고장나는지 그거에 대한 기술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거를 설계를 수정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경력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대학원 학위를 가진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쪽에는 그런 학부나 석사 출신들이 많죠. 그리고 사실 대학원에서 배운 뭐 그런 미분 방정식 같은 거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들은 사실 필드에서의 실제 엔지니어링 그런 걸 되게 중시합니다. 뭐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물건을 설계하고 그게 유저가 사용하는 환경에서 어디가 많이 부서졌는지 뭐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실무적인 게 굉장히 많이 요구되죠. 그러면 학위를 간 마친 사람은 디자인 엔지니어가 되기 어렵냐?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대기업 가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 보통 미국에서 디자인 엔지니어로서 뭔가 하려고 하면 보통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요. 학위 간 마친 경력 하나도 없는 사람을 디자이너로 쓰려면 대기업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 대기업은 좀 경력이 많은 사람을 선호해요.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대기업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들은 워낙 박사들이 많아요. 물론 석사도 있긴 하지만 석박사들의 주 무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석박사 때 대학원에서 시뮬레이션 뭐 해봤던 사람이면 사실 그게 경력이잖아요. 그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학위만 마치고 바로 취업되는 경우가 대기업에 취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결국 뭐 요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취업이 어디가 더 잘 되고 승진이 어디가 더 잘 되고 연봉이 더 어디가 더 세냐? 그러면 디자인 엔지니어가 더 취업이 잘 되고 디자인 엔지니어가 연봉이 더 높아요. 근데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들은 학위가 길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연봉이 높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사 학위를 간 마친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사실 디자인 엔지니어들은 보통 학부 출신으로 뭐 경력 7, 8년 된 사람이랑 거의 동급이라고 보면 되죠. 그럴 경우에 디자인 엔지니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봉이 더 높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시뮬레이션 엔지니어가 높아 보이는데, 회사에서는 디자인 엔지니어를 더 좋게 생각해요. 왜냐면 디자인 엔지니어는 직접적으로 회사의 프로덕트 설계에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엔지니어가 취업이 더 잘 되고 디자인 엔지니어가 연봉이 더 높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디자이너 엔지니어 연봉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이들이 대부분 학부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부 출신으로 들어가면 연봉이 당연히 낮죠.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들은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는데 이바지한다기보다는 간접적인 거예요. 간접적으로 디자인 엔지니어들을 서포트하는 뭐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취업이라든가 그런 연봉이라든가 뭐 그런 승진의 기회가 아무래도 좀 덜하죠. 덜한데 그래도 박사들은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를 선호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마치 대학원에서 포닥하는 것처럼 약간 좀 널널하고 편해요.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논문도 좀 읽으면서 컴퓨터 막 모델링도 하면서,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이 시뮬레이션 엔지니어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학회 가서 논문 쓰는 걸 허용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게 회사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이기 때문에 아카데믹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서 자기 회사 뭐 이런 시뮬레이션 했다 하면서 막 자랑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 짱이다.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좀 우리 회사 품질 괜찮다라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근데 시뮬레이션이 그런 거 하기 되게 좋아요. 왜냐면 그런 예쁜 도표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논문 쓰는 활동도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석박사들은 특히 박사들은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링을 선호를 합니다. 반면에 디자인 엔지니어링은 실무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일단 좀 바쁘고, 그리고 현업에서 좀 막 필드에서 뛰기 때문에 막 문제 생기면 공장에 뭐 해외 뭐 예를 들면 동양에 있는 공장에 문제 생기면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피드백을 받아서 그럼 다음 디자인은 빨리 수정해야겠다 뭐 이런 압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되게 바빠요. 디자인 엔지니어는 바쁘고,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막 그 하청하는 공장에 전화해서 막 뭐라고도 하고 왜 내가 설계한 그게 왜 막상 만들어 보니 구현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어요. 설계할 때는 내가 원하는 형상이 있지만 막상 공장에서 해외에서 하청을 해보면 하청업체 기술이 그걸 못 따라줘서 디자인한 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되게 속상하죠. 그럼 막 전화해서 화도 내고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드에서 많이 뛰기 때문에 사실 박사들이 이거를 좀 선호하지 않아요. 박사들 좀 고상하게 대학원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디자인 엔지니어들 박사들이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디자인 쪽에는 학부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뮬레이션 쪽에는 박사들이 특히 많고요. 그래서 뭐 어디가 좋고 나쁘냐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박사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링 하는 걸 선호를 해요. 디자인 하는 것보다. 왜냐면 디자인 쪽에 가면은 하청업체랑 부대끼고 막 하청업체가 뭐 잘못되면 막 전화하고 막 가끔 싸워야 되고 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고상하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래프 보여주고 논문도 읽고 학회도 다니고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엔지니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엔지니어가, 그리고 만약 교수하고 싶은 분들은 시뮬레이션 엔지니어 하면서 회사에서 좀 논문도 많이 읽고 시뮬레이션 그런 공식 같은 것도 막 정리도 해보고, 그리고 학회도 다니면서 논문도 더 쓰고 그러면서 뭐 교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결국엔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승진해서 뭐 매니저가 되고 임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디자인 엔지니어이든 시뮬레이션 엔지니어이든 결국엔 윗단계로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 디자인을 그만둬야 되고 시뮬레이션을 그만둬야 돼요. 왜냐면 전체 부서를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회사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죠. 승진하려면. 그래서 결국에는 시작을 디자인을 하든 설계를 하든 사람이 승진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하던 거 다 놔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시뮬레이션 엔지니어인데 점점 제가 시뮬레이션을 제가 직접 이제는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이제 갓 들어온 박사들한테 시키고 뭐 그 사람들은 뭐 과장 받고 들어오면 그 과장들한테 시키고 저는 이제 미국 대기업에서 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키고 그 사람들이 만든 리포트를 리뷰를 하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매니저로 가는 길은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런 엔지니어링 업무보다 사람을 이렇게 인력 배치하고 워크로드 관리하고 그리고 어디에다 돈 쓰고 어디에다 돈 줄여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결국에는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스타트를 어디를 하든 본인 취향이라는 거예요. 취향이라는 건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자인 하시면서 막 이렇게 현업에서 뛰시는 분들이 뭐 승진이나 연봉 같은 게 올라가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고 디자인 쪽으로 가신다. 뭐 그래도 되는데 아마 박사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바쁘고 막 일정 쫓기고 막 어디 해외 하청업체에 막 전화해서 막 컴플레인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거야 아마. 그래서 박사들 대부분 뭐 시뮬레이션 엔지니어가 돼서 그런 슈퍼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고상하게 논문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유학 교수님께서 한국 대기업에 가셨을 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전자제품 안정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업무를 하셨나요? 제가 국내 전자제품 대기업에 다니는 동기에게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새롭게 코딩을 하기보다는 상용 툴로 한번 돌려보는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미국 대기업을 미국 박사 마치고 미국 취업에 실패해서 미국 대기업 취업에 실패해서 한국에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한국 대기업에 잠깐 다니다가 여긴 진짜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제 시뮬레이션 박사잖아요. 시뮬레이션 박사고 미국에서 10위권 정도 하는 데서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배웠는데 한국 갔는데 정말 너무 답답한 게 그냥 상용 툴로 한번 돌려보는 거 정도로만 해요. 그래서 되게 실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 우리가 되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국에서 시뮬레이션 공부하고 교육한 박사가 봤을 때는 그냥 상용 툴로 한번 돌려보는 정도만 하는 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진짜 어드밴스드한 시뮬레이션을 쓰는 사람을 한국 인더스트리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되게 그 부분에 많이 실망을 했고 한국에서 사실 이제 일하면서 한국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내가 왜 박사를 땄지라는 퀘스천을 저한테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왜 박사를 했지? 그때 제가 하는 시뮬레이션 업무가 대부분 한국에서 학부 3학년 정도만 되는 전공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냥 3D로 형상 그린 다음에 그냥 모든 건 다 리니어하다고 가정하고 그냥 물성 한 개나 두 개 딱 입혀가지고 그냥 한번 딱 돌려보고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냥 퀵하게 보고 마는 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학교 3학년이면 하겠다라고 싶었어 솔직히. 그리고 저는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 하면서 되게 우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오래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미국 나왔죠. 그랬더니 이제는 미국에서는 미국 대기업의 시뮬레이션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미국 박사과정 때 배웠던 거 풀로 가동해서 정말 진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의 시뮬레이션 수준이 높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컴퓨터 기술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태권도를 전 세계 어디 가나 태권도 도장이 있지만 태권도를 제대로 배우려면 어디 가야 되죠? 맞아요. 종주국인 한국에 가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본인 전공에 컴퓨터자가 들어가면은 그걸 제대로 하려면 미국에 오셔야 됩니다. 미국에 오시면은 그 아주 깊은 이론을 가지고 컴퓨터 관련돼서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든지 뭐 컴퓨터 사이언스든지 뭐 데이터 애널리시스든지 뭐 인공지능이든지 뭐든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본인이 공부한 걸 풀로 가동하면서 뭔가 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